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도직구 강력반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가 뭘까요? 웬 여성이 지금 체포돼서 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충격적인 강력 사건입니다. 젊은 남녀가 편의점에서 술과 음료를 구입합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뒤 서로 손을 잡고 모텔로 걸어갑니다. 약 2시간 뒤 여성만 모텔에서 홀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남성은 다음 날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모텔에 들어간 젊은 남녀가 여성만 나왔어요. 그런데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텔에서 사망, 피의자의 집 가보니 이 피해자 남성이에요. 20대 남성이에요. 여성이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는데 자, 경찰이 그 음료를 분석해보니 숙취해소 음료 안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다량 섞였다는 거예요. 여성의 변명은 이겁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우려고 음료 건넸다. 죽은 줄은 몰랐다. 라는 변명을 했는데 여성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만 좀 한번 보면 반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조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약물 중에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고 침잠시키는 게 있는데 침잠시키는 그러니까 진정되는 효과를 가지고 숙취해소 음료는 뭐냐면 그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술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양리작용이 벌어지면은 사망에 이르줄 수 있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저게 별거 아닌 거 아시죠? 정식의 약물 플러스 숙취해소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게 했거나 아니면 먹였거나라고 해서 사망은 하게 하고 본인은 나온 다음에 저 남성은 사망은 아마 전날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상당한 시간에. 근데 그 본인은 그냥 별 감정에 동의 없이 그리고 저기 가져 나온 거 보시죠. 저 비닐봉지 가지고 나와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 나온 겁니다. 안에 다 청소도 하고 그 소위 증거로 사용될 거를 다 가져 나온 거죠. 자, 반장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 프로파일러시잖아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고의성이 명확하죠. 이거 고의성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조제된 약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살해의 고의가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죽든 안 죽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통제형 살인이라고 하는데 통제형 살인 중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살인이거나 상해치사 둘 중에 하나지만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룰 줄 몰랐다라고 여성은 진술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음료 자체가 심각한 음료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한 약물이 최소한 2배, 그러니까 사용된 거의 2배가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겁니까?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좀 명확히 밝혀내야 됐지만 범행의 의도성은 명백하다라는 말씀 지적해 주셨고 조금만 따져보면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남자친구를 잠재우려고 약물을 준비해서 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챙겨서 혼자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한 거죠.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 수사해 보니까 다른 변사 사건과 상해 사건에 동일한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난해 12월에 남양주 카페 주차장에서 한 남성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고, 예,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지난달 강북구의 모텔에서 다른 남성을 사망하게 했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 지금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지난 9일 예. 이번 사망자 예.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연쇄적인 범행인데. 예. 프로파일러들은 이거를 독거미형 연쇄살인마 혹은 여성형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독거미용 연쇄살인마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독극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독극물을 사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마치 독거미형처럼 이제 먹이를 포식한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관용명이 붙였는데, 세 명의 남성 모두 다 뭐 말다툼이 있었고 똑같이 재우려고 먹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난 지 뭐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 운전해서 피곤하지라고 해서 차 안에서 먹였는데, 요행이도 그 가족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틀 동안 사격을 헤맸다고 합니다. 야. 사실은 저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주 다행히 안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격의 결과는 사실은 3명 다 사망인 거죠. 네. 네. 다행히 살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똑같습니다. 약물을 특정하게 조절을 해갖고 점차 이 농도를 올려서 공격을 해서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나온 상태. 이거 명확한 겁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1차 사건보다 지난 1월, 2월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해서 예. 다른 남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예. 근데 어떻게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농도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이게 안 죽네? 그럼 2배 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그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어제 마침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에 이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 신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를 쳐야 하는 게 룰인데요. 아마 이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범죄 동기입니다. 왜 이 여성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다니는 겁니까? 네. 프로파일러들은 동기를 2가지를 씁니다. 네. 모티베이션과 인텐트. 말하자면 깊은 범죄 동기와 1차적 의도. 그러니까 깊은 범죄 동기는 통제형 살인마라고 합니다. 저런 걸. 그러니까 자기보다 몸이 세고 힘이 강한 남자를 통제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통제형 살인마라고 하는 분류인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일종의 그 쾌락, 말하자면 아마 그 과정에서 저렇게 통제시켜놓고 뭘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검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2가지가 같이 합쳐져 갖고 이게 동기로 법정에서 제출될 겁니다. 2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제형 살인마. 통제형 살인마. 예, 통제를 함으로써 그걸로 기쁨, 그러니까 즐거움. 그 용어가 뭐였죠, 앞에? 통제형 살인마의 네. 러스트, 쾌락 살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것이 지금 결합되어 있다. 결합돼 있고, 더 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형태의 공격성은 보통 남성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말하면 예전에 제가 여기서 울갤러라고 해서 네.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살인마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저런 경우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청소년들을 먼저 연습 삼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 의하면 그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도 알고 있군요. 예, 이전에 자살로 처리됐는데 사실은 저런 형태로 인 사건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남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20대인데, 생때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서 뭐 그냥 그 데이트하는 생각했는데 본인에 대한 알고 봤더니 그렇죠. 차디찬 죽음이 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아니 특정 남자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예,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 무서운 세상입니다. 범행 후에 태연이 이 여성은 연락까지 했습니다. 홀로 모텔 빠져나오며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살인 후 각성 단계가 없는 거죠. 보통 저런 경우는 살인을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없이 매우 태연하게 택시 보는 거 보시면 태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요? 좀 더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이런 눈빛을 보면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반장님? 네. 저 여자는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코패스 PCR 테스트는 필수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일반 이 20대 남성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그렇죠. 누가 주는 음료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여자친구를 할지라도. 예.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의심될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한데 아니요, 그거 아내가 주신 건 드셔야죠. 아내가 준 거 먹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내가 주는 건 먹겠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계속 저한테 이 의상에서 친구를 흘리고 싶어요. 그래 사실 현실에 너무 뛰어오시니까. 죽을 줄은 몰랐다. 이게요,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말입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면서 이 남성 2명은 목숨을 잃었고요. 피의자는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이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달 사이에 남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2명은 숨졌고요. 1명은 상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고 2번째, 3번째 범행 때는 첫 번째보다 2배 넘는 약물을 넣었다고요?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남성의 경우 이 약물과 숙취해소제를 섞어서 이거 피로회복제야라고 이렇게 건네서 마시게 한 이후에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부모님께 남성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여성이 의식을 잃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구나라는 그 적정량을 좀 확인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약물을 섞는데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긴 하거든요. 이것을 양을 2배 정도 증가시켜서 이 약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섞은 또 이 약물을 2번째, 3번째 피해자에게 건넸고 2번째 피해자, 3번째 피해자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약물의 경우에는 불안 완화라든지 이 수면 작용이 있어서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술을 이미 마신 상황에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확장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호흡이 어려워진다라든지 이런 작용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뭐 어떤
약물입니까? 이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이 전혀 불가능하다니까 불면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처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때 병원에서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음주 상태에서는 복용하지 말라라고 아하. 하고 네. 그리고 적정량만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일부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분명히 적정량보다 더 과도한 양을 약물에 아마 섞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이러한 음료를 받아서 마시기 이전에 이 여성과 아마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여요. 술이요? 그렇습니다. 아, 병원에서는 이 약 먹을 때는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마신 상태에서 알코올과 이 약의 성분이 합쳐지게 되면 이 기도가 막힌다라든지 숨을 아하. 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처방받은 약물과 이 숙취해소제를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미 술 취해 있는 남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복용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치사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여성 현재 혐의가요.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약물을 탄 음료를 먹였고 남자가 2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 적용이 아니고 상해치사? 글쎄요.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될 때 혹시 연쇄 살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연쇄 사망 사고로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보다 확실하게 소명 가능한 상해치사죄를 우선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부분은 충분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죄명의 변경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숙취해소제에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독약을 타서 먹이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막바로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어서 나도 복용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망하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영장 단계에서 소명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 영장 발부가 안 될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일단 적용을 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놓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죄명은 추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의 행동 가운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기행도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모텔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 숨진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겁니다. 술에 취해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자, 남성에게 약을 건네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저런 메시지를 남겼다? 이게 좀 기행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본인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알리바이를 위해서 보낸 문자가 아닌가라고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이것을 마셔서 남성이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자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문자를 남기고 이 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상 나는 이 현장에 떠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하기 위한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한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좀 기이한 내용이 많아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야 좀 더 이 범행 동기 그리고 이유 등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누가 준 음료를 꿀꺽 마셨다가 열을 간격으로 숨진 이 남성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포토레에선 살해 사건의 그 여성부터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의상에서 그냥 신고를 밀고 신고하고 그래 사실 1시 내에 너무 늦게 나오시니까. 예, 이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취재한 사회부 배도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배 차장, 이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한 명한테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깜짝 놀랄 만한데 3명에게 비슷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이게 좀 시간대별로 짚어봐야 이 사람의 행동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두어 달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14일 첫 범행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성이 건넨 피로회복 음료를 마신 당시 남자친구 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두 번째 범행이 있었습니다. 두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던 남성과 이 모텔에 가서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넸고 남성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범행은 바로 그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입니다. 예. 이 여성과 남성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또 2시간 뒤에 홀로 빠져나온 여성이 택시 타고 사라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예. 이 여성의 경찰 진술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자면 저 남성들 잠들게 하려고 드링크제를 먹였다라면서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럼에도 뭐 아무리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더라도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노린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의도 아직까지는 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 여성은 남성들이 사망한 줄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일단 이 여성이 남성들의 돈을 노린 범행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여성이 첫 범행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숨진 이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서 배 이상으로 많은 약물을 넣었다고 여성이 진술한 겁니다. 저게 좀 저도 놀랍더라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이 여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약물을 늘렸다. 그럼에도 재우려고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살인죄 적용이 좀 쉽지 않은 겁니까? 정황들은 좀 넘쳐나는 것 같아서요. 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죽이겠다는 의도, 고의성이 좀 입증이 더 돼야 합니다. 만약에 여성이 일반적인 독극물을 음료에 탔다면 바로 살인죄가 적용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탄 거 병원에서 처방받은 자기 약물이었어요. 본인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남성들을 잠들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 그래픽 잠깐만 멈춰주시겠어요? 배도원 차장. 왜냐하면 물론 뭐 경찰도 추가 수사해서 살인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저 1차 범행에 저 당한 남성은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고 이제 상해인데 저기서 멈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시차가 좀 열흘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혹시 초동 대처, 보실수사 논란 이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경찰은 일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을 잃었던 이 피해 남성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여성이 어쨌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일단은 증거부터 모아야 했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두 번째 피해자, 그러니까 첫 사망 사건 발생 후에 이 여성이 그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과 같은 사람이란 것도 확인했지만 증거도 아직 없는데 불러다가 갑자기 체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요. 결국 세 번째 범행 만에 긴급 체포됐는데 유족들 입장에선 조사가 조금 더 빨랐다면 하는 아쉬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좀 추가 취재도 필요해 보이고요. 사회부 배도원 차장에게 잘 들어봤습니다.